예, 반갑습니다. 직업상담학 2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직업상담사 2급 2차 실기 특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1번 가시죠. 오케이. 의사교류 분석 상담에서 제한점 3가지를 쓰시오. 이거 기출입니다. 최근에 안 나왔을 뿐이에요. 의사교류 분석 TA 앞에 의사를 빼도 될 것 같죠? 교류 분석 상담의 제한점 3가지입니다. 저는 이를 G축가라고 합니다. 주요 개념들이 이를테면 PAC 이런 개념들이 너무 인지적이므로 G의 동그라미, 지적 능력이 낮은 내담자의 경우에는 부식제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P에는 CPMP가 있을까? 여러분 정말 C에는 FC, AC, LP가 있을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지적 능력이 낮은 내담자는 부식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주요 개념이 창의적인 면도 있지만 추 동그라미, 방금 봤다시피 용어와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많다. 실증적 연구가 있지만 과학 동그라미, 과학적 정보로 제시되었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축과 하여 3가지 제한점이니까 잡아두셔야 합니다. 오케이. 22번 파슨스 이제 특성 요인에 넘어왔어요. 22, 23, 24, 25, 26, 27 다 특성 요인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요 문제입니다. 직업상담 3요인, 지금 3요인 3단계 몇 번 나왔어요. 파슨스는 아마 대체로 아실 것 같아. 심리검사이고 진단이고 상담자 전문가 중심이고 하여 심리검사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파슨스라면 1단계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면담, 심리검사를 통해 나의 적성 흥미 능력을 파악한다. 좋네, 예쁘네. 두 번째 잡서 세계에 대한 이해, 직업정보를 통해서 이때 직업정보를 치고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대한민국 직업정보 3인방 뭔데? 1차 기출. 우리나라 직업정보 4인방은 1번 한국직업사전이에요. 2번 한국표준직업분류, 3번 한국표준산업분류라 그래. 여기 직업정보지를 통하여 1번에 맞는 것이 누구일까? 어떤 직업일까? 알아보죠. 그러니까 한국직업사전이든 한국표준직업분류든 그런 거 보면 안에 적성, 흥미 이런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보수 성진제도를 이해한다. 3단계 1, 2단계에 의한 합리적인 매칭, 연결, 통합도 써주면 좋겠네. 내담자가 스스로 직업을 선택하는데 줄치고 당연 합리적인 매칭이라고 해서 상담자가 매칭해주면 안 돼요. 내담자가 스스로 직업을 선택하는데 지원을 하는 거죠. 23번 인간 본성 줄치고 여러분 이거요 24번하고 구분해라네. 그래서 같이 이어놨어요. 윌리엄슨의 인간 본성 또는 이거는 인간관이라 그래. 인간관에 대한 기본 가정이냐. 24번 저렇게 똑같이 문제 나와버렸단 말이야. 기본 논리를 쓰려면 헷갈려요. 기본 논리는 기본 가정으로 보는 사람이 있거든. 23번도 기본 가정이잖아. 그래서 기본 원리와 기본 가정은 답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윌리엄슨이 들어가면 23번이고요. 윌리엄슨이 없으면 24번으로 답을 가져가야 됩니다. 간혹 선생님들 중에 24번을 안 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23번 갑니다. 인간은 선 동그라미, 2번에 인간은 선 동그라미, 3번에 인간이 선 동그라미, 4번에 첫자 선 동그라미, 마지막 5번은 독특한 세계관. 읽어볼게요. 다 아시죠? 1번 인간은 선과 악의 잠, 밑줄, 잠재력을 모두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 구분하라. 인간은 선을 실실 동그라미 밑줄 치세요. 선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도움, 타인의 전문가입니다. 상담자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해요. 그러나 인간이 선 동그라미, 선한 생활을 결정하는 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이때 자기 자신은 적성, 성격, 흥미, 가치를 말하겠지. 선의 본질은 자아가 에고 아이가. 에고가 적성, 성격, 흥미, 가치입니다. 완전한 실현이 될 때 선이 이루어진다. 인간은 독특한 세계관 특성을 가집니다. 오케이. 다음 문제. 오히려 당구장류. 특성 요인 이론가 중에 한 명 더 브레이필드가 있습니다. 브레이필드. 저는 이 사람을 보면 브래드 피트가 기억나는데 안젤리나 졸리의 남편요. 이름이 비슷하지? 브래드 피트. 브래드 피트는 잘생겨가지고 남자라는 정보를요, 남자라는 재조정을요, 남자의 동기를 해줍니다. 한번 사귀어볼까? 동기하여. 바꿔볼까? 재조정요. 저는 이를 정재동이라고 합니다. 2019년 재작년 2회 6점으로 나왔네요. 다시 한번 넣을 수 있습니다. 왜? 그만큼 직업상담의 직업정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상사가 되면 직업정보를 많이 가져야 합니다. 이를테면 영도의 한진중공업에 대한 정보요, 신호동의 르노 삼성 자동차에 대한 정보요, 이런 게 다 직업정보잖아요. 정보적 기능을 해주고 뒤에 줄치고 지식을 증가시키게 합니다. 재조정요, 뒤에 점검해보고 재조정적 역할을 해줍니다. 3번 동기화는요,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 주지요. 왜? 좋은 직업 정보를 상담시험에 소개해주면 한번 해봐봐봐봐 동기화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24번 기본 원리. 저는 이거를 인내 직상직 동그라미. 인내하라 직상직요. 인내하라 직업 상담석 직무는 인내하라 직상직. 인내 직상직. 2번을 4번에 하살표요. 동그라미 2번을 동그라미 4번으로 먼저 하살표하고 5개 천천히 읽어가도록 할게요. 인간은 신뢰성이 있고 타당하고 측정할 수 있는 고유한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번 네. 내담자는 스스로의 문제를 독립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독립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업 상담자는 훈련과 경험,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에 문제 해결 암시와 조언이 가능합니다. 2번은 지 혼자 못하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3번 직업은 좋네. 직업이 뭔데? 그 직업에서 그래서 성공을 위해 그래서 매우 구체적인 특징을 지닌 것을 요구합니다. 5번 직업 정의란 특성과 직업에서 요구하는 것들 사이에 하모니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내 직상직 10% 만점을 하면 나올 확률 5% 정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문제 좋네요. 2010년 전에 넣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넣은 적 없는 것 같아요. 25번 윌리엄슨 또 나왔네요. 심리감사 해석시 7자 내면 쳐야 되죠. 특성 요인 이론의 상담 기법이 있고 심리감사 해석시 윌리엄슨의 상담 기법이 있어요. 얘는 아시다시피 직설설이 됩니다. 직접 충고, 설득, 설명 물어보죠. 세 개 중에 가장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방법은 뭐라 했어요? 윌리엄슨이 설명이라 했습니다. 마지막 줄에 설명. 설명이 가장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직설설. 1, 2번의 공통점은 고집 피우고 아집 피울 때입니다. 설명으로 해가 안 되고 성인이라서 성인. 계속 자기 아집 피우고 고집 피우면 충고하고 설득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설명으로 끝나면 좋으련만. 오케이. 다음 문제 26번 가도록 하실게요. 재작년 2019년 2회 6점으로 나왔네요. 분종진 예상추. 갈로 안에 1번 분석, 1번 종합. 갑시다. 종합을 몰라. 종합이지 뭐. 왜 분석한 걸 종합하는 거지? 가보자. 분석해서 이 첫 번째 분석에 심리검사 들어가요. 앞에서 분석했던 성격, 장단점, 욕구, 태도 등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종합하는. 마지막에 종합 쓴다 이지. 여러분 뒤에 한번 봐봐라. 다 종합한다, 진단한다, 예측한다 있나 없나? 얼마나 쓰기 쉽나. 앞에 대충 이어주고요. 뒤에 마무리 살짝 해주면 딱 많이 간다니까. 진단. 2번의 진단은요. 앞에 분석을 했는데도 진단하니까 좀 더 심층적으로 뭔가 알고 싶어. 전직에서 왕따 당했다는데 이 사람이 왜 왕따 당했는지 좀 알고 싶어. 그때 진단이라더라. 문제의 원인을 탐색하면 밑줄. 다양한 방법. 뭐 베이직 아이디를 쓰든지 특수한 방법을 쓰든지 하여 진단한다. 마무리 잘했네. 예측, 조정 가능성. 뭘 예측해야 돼? 직업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일 대안, 이 대안 이런 걸 예측해 줘야지. 뒤에 대안적 조치를 주고 직업 성공을 예측합니다. 다음 문제 27번요. 이게 왜 최근에 안 나왔을까? 2019년, 2020년에 이게 안 나오면 간첩인데. 27번요. 불안감소기법 밑줄. 학습 촉진 2개 중에 하나 나옵니다. 불안감소기법은 인체 반응이요. 밑에 네모안에 보면 노출치료법을 좀 소개하려고. 밑에 보면 노출치료법 있지요. 요것만 문제 나왔거든요. 요거 쓰려니까 위에도 같이 좀 크게 한번 봐주고 밑으로 들어가자 하여 인체 반응으로 써도 돼요. 갑시다. 다 불안 공포를 없애는지 한번 가볼게. 인지적 재구성법. 비합리적 신념을 인지적 방법을 통해 합리적 신념으로 변화시킵니다. 내 뒤에 따라온 사람은 양아치 3명이 아니라 우리 옆집 아저씨와 아들 둘이야. 인지를 리스팅했다. 불안이 없어집니다. 굿. 체계적 동감합법. 검불둔. 3단계 동그라미. 검불둔. 두 번째가 뭔데? 불안 거 있네. 맞네. 3단계는 반조건 행성. 물공포. 엄마와 함께 물에서 게임. 과도한 물공포가 있는 아이를 반대 조건을 붙임으로써 엄마와 게임, 그걸 소구하거나 약하게 해줘야 한다. 한 줄로 줄이다 보니까 조금 생략했네요. 노출 치료요. 뱀 불안, 뱀 혐오증, 뱀 불안, 고소공포증, 폐쇄공포증 노출하면 되잖아요. 5층 옥상에다가 노출시켜버리고 헬리콥터 태워가 노출시켜버리고 노출 치료도 불안 없습니다. 가보자. 불안 자극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자극을 오랫동안 아이고야. 구름다리 동안 1시간 나눠보라. 구름다리 위에다가 고소공포증. 불안을 맞네. 불안 감소 있네요. 인체 반노요.
학습 촉진기법 변강시입니다. 변별학습, 강화, 사회적 모방과 대리학습, 대제. 변별학습은 조작적 족기 행성을 만든 스캐너가 만든 거죠. 변별학습은 원래 뭘 조작했어요. 그래서 A 발판, 먹이 발판, B 발판, 전기 충격 발판. 그래서 G를 투입했어요. A 발판, 먹이 발판, B 발판, 전기 충격 발판. A를 변별하게 자꾸 밟았네. A를 자꾸 밟는다. 거기 학습 촉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직업 선택이나 직업 결정을 비교하면 검사 도구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직업을 변별하고 비교해보면 하나를 선택하여 변별하여 학습이 촉진되도록 될 수 있습니다. 강화, 상담자가 내담자의 진로 선택이나 결정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내담자의 바람직한 직업 결정 행동을 촉진해 나간다. 강화도 원래 스키너가 만든 거죠. 강화의 공식은 행동의 결과 더하기 토큰 보상이에요. 행동의 결과가 일어날 때 엄마가 적절한 보상이 들어가면 아이는 강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강화가 뭔데? 빈도나 행동수가 늘어나는 걸 말이에요. 거기 학습 촉진 받은 거 아니에요? 사회적 모방요. 사회적 모방을 했어요. 아주 멋있는 사람을 모방합니다. 대리학습은 스토리를 말해요. 연극, 뮤지컬, 책, 대리학습했어요. 좋은 쪽으로 학습 촉진 받을 수 있습니다. 변강사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7번에 4번에 했던 거 밑에 당구장류 오케이. 행동주의적 노출치료법요. 세 가지를 쓰라. 노출치료는 대파 쉬워. 네, 읽어볼게요. 노출치료가 뭐냐? 잘 보고 계신가요? 책 접은 22페이지 27번 28번 사이에 행동주의 상담 노출치료법 지금 우리 보고 있습니다. 방법 세 가지. 내담자가 무서워하거나 위험, 뱀이라 합시다. 실제로 노출시킴으로써 내담자가 상상 속에서 생각했던 만큼 실제로 두렵지 않음을 직접 경험하게 하여 잘못된 인지를 교정하죠. 방법은 세 가지. 심상, 점진, 홍수법. 여러분 쓸 수 있어요. 심상정은 상상과 숙구줄 치고 머리로 상상하는 거죠. 뱀이 있다, 코브라다, 독사다, 안 무섭다, 안 무섭다. 심상적 노출법. 점진적 노출법은 체계적 노출법이에요. 뱀을 10m 앞에 노출요. 8m 앞, 6m 앞, 4m 앞, 2m 앞 이런 식으로 점차적 단계적 밑줄. 홍수법을 다른 말로 뭐라 하게? 홍수법을 다른 말로 강렬한 노출법이라고 그래요. 단번에 강한 공포자에게 직면시키는 방법으로 뱀 10마리를 확 던져버려. 와우, 무섭겠다 야. 오케이, 28번 문제 가십니다. 27번에 했던 2번 체계적 동감화에 대하여 상시에 물을 수 있습니다. 문제 나왔고요. 불안, 공포, 원리되는 부정행동이나 해피행동을 치료하는데 가장 동그라미 1차에 나왔네요. 답은 체계적 동감화법. 3단계를 써라. 건불둔 근육이완 훈련. 읽어볼게요. 목소리 좀 좋게 해볼게요. 근육이완 상태에서 불안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원리에 따라 내담자가 자유자재로 근육 긴장을 이완요. 근육줄 치고 어디서 질문을 하더라고. 우리 몸의 근육은 650개수로 적어놔요. 우리 몸은 600, 이두박근 뭐 뒤에 강백근부터 해가지고 650개 근육이 있고 이 조그만 얼굴에 80개 근육이 있다 그래요. 얼굴 근육은 80개예요. 이 근육을 이완시키면 이완은 내려놓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불안이 잠시 사라집니다. 이완시키면 하는 방법은 명상법, 호흡법, 최면술 등을 쓸 수 있어요. 그런 뒤에 머리에 떠오르는 불안을 써봐라. 10개에서 20개 줄 치고요. 10개, 20개 쓰다 보면 불안 없어져요. 그래서 10개, 10개를 위계를 정하여 둔감해 나갑니다. 상상하면서 상동그라미 이완하고 상상하고 이완하고 밑에 줄에 자극을 높여가고요. 약한 자극에서 가장 강한 자극으로 상상하면서 마지막 불안이 완전히 소멸되면 마침 저는 이를 상의자마라고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6단계를 쓰러가 나왔어요. 그러면 1, 2, 건불 상의자마하여 6단계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저번 책 23페이지 상단부에 행동주의 이론의 기본 과정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인인 특상. 영화 제목 같네. 인인 특상. 인간의 행동은 대부분 학습된 것이므로 학습을 통하여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정하면 학습하면 다 바뀌어요. 해머치라면 바뀌고 체계적 동감하면 바뀌고 한단 말이에요. 2번 인간과 동물의 질적인 차이는 no, 거부합니다. 같다라고 보죠. 인간과 동물은 양적으로는 차이가 납니다. 사람은 한 번 쏟기면 안 쏟기지만 동물은 2번, 3번 쏟기잖아요. 그래서 수량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그 퀄리티 측면에서는 같아요. 즉 고기 주면 침 분비하듯이 똑같이 보는 거죠. 3번 특정한 환경의 변화는 담배갑의 썩은 폐 이 사진,
해머치료입니다. 개인의 행동을 허변을 줄이는데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상담의 효율 효과성은 상담 장면 밖에서 내담적 구체적 행동 변화 평가됩니다. 29번. 에서 CCT로는 사회인지 진료인데 반도의 세 가지 영역 모델을 주고 저는 이를 흥선수라고 해요. 1급에 정말 잘 나왔던 문제입니다. 사회인지론에서 진로 영역 모델이요. 흥미 모형, 선택 모형, 수행 모형 이를 흥선수라고 그래. 이 세 가지 공통점은 대다 결자가 붙어요. 결자요. 여러분 흥미 모형의 땐 흥미는 결과기도 결 동그라미. 자기 혼능감이 탁 들어오면 돼요. 두 집에 드럼줄 치고 드럼을 치는데 결자가 확 붙어버려요. 그러면 흥미 모델이 직업으로 갑니다. 두 번째 선택 모형에 두 줄에 과학 박람회를 치고 아버지가 부잣집에서 내가 선택받아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과학 박람회 갔네요. 뒤에 결자 동그라미. 그래서 결과기도가 좋았고 또 자기 혼능감이 훅 치고 들어오면 그 과학 박람회라서 과학 교사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수행료. 두 줄에 여고생 농구 시합이 있네요. 농구 시합을 했는데 우승했어요. 다음 시험 칭찬해주자 결자가 또 훅 치고 들어오는데 결과기도 자기 혼능. 그래서 반도라의 영역 모델 두 가지 핵심 단어는 바로 결자입니다. 또 수행 결과기도가 있죠. 그죠? 결과기도 자기 혼능감. 이 두 가지가 훅 치고 들어오면 그게 내 직업이 되고 진로가 됩니다. 이를 흥선수라고 해. 오케이 패스. 밑에 당구장류. 내적 체근인사 동그라미. 체계적 동감화법, 근육의완 훈련, 인지적 모델링, 사고정지는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내 머리로서 불안을 없앨 수 있는 거죠. 체근인사는 외적 행동이 불필요합니다. 특히 세 번째 인지적 모델링은 인지로 들어가니까 내적에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은 이론서를 보시고 한번 한 줄 정도 부연 설명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네요. 여기서는 종류만 잘 파악해도 돼. 외적류, 모델이 토큰 들고 자기주장 훈련하러 가가 역할 연기는 잘했습니다. 여기 있는 네 가지는 앞에요. 전부 다 외적으로 행동 액션을 보여야 됩니다. 자기 극복 프로그램에서 잘 못해가지고 바이오 피드백이 날라왔는데 혐오 치료를 받았다. 7개. 부연 설명 여러분 쓸 수 있어요. 써보면 안 어려워요. 그래서 부연 설명은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믿습니다. 오케이 패스. 밑에 당구장류 한 번도 나온 적 없지만 1차에는 언급이 있었죠. 강화 계획 또는 강화 스케줄 4가지요. 고변 밑으로 1, 2, 3, 4요. 내려갈수록 강화 효과가 큽니다. 강간 비비요. 제가 읽어볼게. 고정 간격 강화 일정한 간격입니다. 픽스 인터벌이라고 그러죠. FI 일정한 간격. 예를 들어서 5분 간격처럼 강화가 들어가는 걸 말해요. 이거는 피험자가 강화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5분마다 들어와요. 강화 효과가 별로 없어요. 병간 평균적 간격이에요. 변동은 평균적 되죠. 간격은 간격이에요. 5분 사이 내처럼 낚시와 관계됩니다. 낚시는 1시간 안에 한 마리 정도 이런 뜻이에요. 고비요. 일정한 비율마다 일정한 횟수마다입니다. 횟수요. 비율의 횟수예요. 5회에 한 번처럼 차 5대 팔면 인센티브 영업사원료. 변배입니다. 마지막 강화가 가장 커요. 변동은 평균적, 비율은 횟수요. 불규칙한 횟수에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유로 쓰면 됩니다. 그냥 슬롯머신의 적팟. 예를 들어서 오케이 다음 문제 가시지요. 30번 이거 작년 마지막 문제에 나왔어요. 작년 4회 통합도 6점을 해요. 하여 30번은 나왔다는 것만 참조하고 한 번 더 나오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30번은 패스합니다. 참조만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해주시고요. 차라리 그 밑에 24페이지 당구장류 앨리스의 ABCD 모델 이것도 작년에 많이 나왔네요. 3회와 2회 나왔네요. 4회만 안 나왔네요. 작년에 4회 5회 통합이 있었거든요. A. 선행사건 뒤에 실직 밑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B. 개념 신념 뒤에 비합력 신념 무능 밑줄 C. 컨시퀀스 결과 뒤에 패배주의 좌절불안 밑줄 D. 디스퓨트 논박 최고 실직은 무능이 아니에요. 전화 이복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인간사 세웅제마잖아요. 가정경제를 남편 혼자 책임지라는 법은 어디도 없어요. 3, 4번의 지역 기회가 있어요. 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4가지요. 효과 합리적 신념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럴 수 있겠다.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되는 거야. F. 필링 새로운 감정 새로운 긍정적 감정을 말합니다. 안내 말씀 하나 드리면요. 혹시 특강집이나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필요하면 이메일로 드릴 거고 재본이 필요하면 우편으로 전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파일이든 자료집을 보고 학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문제만 추려 모아놨습니다. 네, 어려운 점입니다.
시험 준비한다는 수고 많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준비하셔서 잘 돼 있죠? 준비는 60분 역시 그렇죠. 31번 갑니다. 인지정서 이론에서 개인을 파멸을 몰아낸 근본적인 문제는 비합리 신념 때문이다. 비합리 신념 뿌리 당위성 세 가지를 쓰시오. 2019년 3회 6.0. 1번 자기 자신에 대한 당위성, 2번 타인에 대한 당위성, 3번 세상에 대한 당위성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뒤에요 참조하셔서 해주셔야 합니다. 오케이. 31번 문제도 좋아요. 재작년 3회 6점으로 나왔어요. 언제든지 놓을 수 있습니다. 3개짜리요. 채점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31번은 가지면 안 돼. 비합리 신념이기 때문에 그 뿌리에 빠지시면 안 돼요. 오케이. 32번 갑니다. 이게 작년 1회에 나와버렸네요. 안 나오시면 이거 무조건 나오는데. 32번요. 베크의 인지처리에서 인지적 오류 세 가지는 다 아시죠? 카그니티브 에러. 과잉 일반화. 우리 1차에 첫 시험 영어 시험을 마쳤으니 이번 시험은 모두 마칠 거야. 과잉 일반화. 한 가지 경우에 오르면 그것과 관계없는 모든 상이 적용. 2번 선택적 수상화. 어떤 사건의 상에 대해 긍정 요소는 모두 이거하고 부정적인 세부상에 머물면서 전체를 의미를 해석한 흑백 논리. 이분법적 사고. 중간지대 없이 이것 아니면 저것, 전부 아니면 전무. 극대화 극소예요. 생략, 개인화. 자신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자신과 연결시켜 원인과 책임이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인지적 오류 100할 겁니다. 저는 이를 과를 선택할 때 흑백 논리를 하면 너무 극대화 극소화되고 개인적 생각이다. 돈 별로 안 되죠. 33번. 앨리스의 REBT 이론에서 상당기법 세 가지 써봐라. 핵심은 논박인데요. 1번 인지적 재구성법, 대처기술 훈련, 문제 해결 접근력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놓은 적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의 문제 해결 접근은 위에 인지적 재구성하게 하고 대처기술 훈련 읽어보고요. 그 두 가지를 합쳐서 3번 뒤에 두 가지를 주시고 위의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할 때 문제 해결 접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CT이론, 카그니티브 세라피를 만든 베크입니다. 베크의 인지치료 CP를 CT, 카그니티브 세라피, 상당기법 세 가지는 우리 1차에 나와서 2차에 놓은 적 없어요. 정서적 기법, 언어적 기법, 행동적 기법. 우리 1차 때 반응적 기법하고 틀린 거 찾으라 놓은 적이 있고요. 읽어볼게요. 정서적. 뒤에다가 줄죠. 최근의 정서 경험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래서 인지를 바꾸게 하는 거죠. 최근의 정서를 경험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언어적 기법, 소크라테스의 질문식 줄치고요. 자꾸 질문하여 인지를 바꿔주는 겁니다. 행동적 기법은요. 행동적 기법은 학습시키는 거예요. 학습을 통하여 인지를 바꿔주는 거예요. 하여 정서적, 언어적, 행동적 나온 적 없지만 1차에 언급이 있는 바 언제든지 낼 수가 있습니다. 34번. 전해된 오류 정정하기는 아시다시피 기스버스 앤더 무어가 이야기한 내담적 정보 수집 및 행동 이해에 놓는데 상당기법 세 가지는 정보적 오류, 한계적 오류, 논리적 오류가 있습니다. 정보적 오류에는 기억, 삭제, 니은, 불확실한 인물, 뒤고 불분명한 동사, 리얼 참고 자료가 되겠습니다. 1차 강의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제 상사가 그러는데 제보고 책임감이 없대요. 삭제입니다. 그들은 불확실한 인물이에요. 저를 무시해요. 불분명한 동사입니다.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 참고자료, 불분명한 참고자료가 보면 안 돼요. 한계의 오류, 예불러. 예우를 인정하지 않는다. 불가능만 가정한다. 어쩔 수 없음을 가정하는 것. 논리적 오류, 잘못된 인간관계, 마음의 해석, 제한된 일반화는 논리가 떨어집니다. 34번 좋네요. 나올 확률 높습니다. 10% 중에 8% 올릴 수 있습니다. 35번. 이것도 기스버스 앤더 무어가 저항감 다루기에 논해요. 첫 줄에 저항적이고 줄치고 동기화되지 않는 줄치고 동기화되는 효과적인 상당기법은 5,000원 주고 보내라. 변형된 옷 동그라미, 친수계획의 친동그라미, 언유법 사용하기. 특히 언유 사용하기에는 내담자가 직업에 대하여 미동기화되어 있다면 이야기해 줍니다. 주치고 일화, 우화, 신화, 영화, 간용어, 속담, 격언 이런 언유를 통하여 빗대어서 이야기해 주면 알아먹어요. 그래서 직업에 대하여 동기화되도록 도와라. 누가? 기스버스 앤더 무어가 9가지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밑에 당구장, 교육 구조화, 줄여서 그냥 구조화라고 합니다. 상담자의 역할 구조화, 내담자의 역할 구조화, 내담자의 행동 제한, 그 위에 4번에 모아가 쓰면 돼요. 기간 정하고 시간 정하고 비용 정하고 장소 규칙 비밀 보장 이해하고 비밀 제한에 대하여 언급해 주는 것을 구조화의 내용 방법 절차로 그래요. 참고로 높아심으로 비밀 보장 제한은 4가지가 있는데요. 자기 자신을 죽인다 자살요, 남을 죽인다 살인요, 못되게 한다 학대요, 범죄 행위 요가염 4개입니다. 5개 설하면
법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비밀보장 제한 사유에 해당된 그 문제 좋네. 다 좋네. 36번요. LCA요. 잘 놓은 거죠. 그죠? LCA도 무조건 놓습니다. 이거. 근데 작년 이해에 놓하고 밑에 싼 걸로 이번에 얻을 수 있는 정보 작년 이해에 놓았고요. 위에 진로 사정에 대해서만 재작년 6점으로 나왔네요. 구분해야 돼. 제가 쪽지 점검할 때도 이거요. 진로 사정 4가지, 3가지 쓰라면 구조 4가지 다 쓰더라고. 일단 미술 쳐봐. 1번 진로 사정, 2번 전형적인 하루, 3번 강적 장애, 4번 요약. 요 4가지는 구조 4가지고요. 진로 사정 안에 들어가는 것은 직업 경험, 체크, 교육 또는 훈련, 2번째 체크, 3번 여가활동. 이게 답이 돼야 돼요. 문제를 잘 읽으시라고. 구조 4가지인지 진로 사정에 대한 건 3가지인지. 이래서 알 수 있는 것은 싼 걸로 이번에 직기가입니다. 직기가 뭔데? 내담자 직업경험과 교육 수준. 싼 걸로 이번에 내려갔어요. 27페이지 가운데에요. 동그라미 2번 내담자의 기술과 유능성을 알 수 있죠. 3번 내담자의 가치관과 자기인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구조 4가지 하게 되면 직기가가 나와요. 오케이, 패스. 여러분 2차에 한 번도 안 나왔지만 27페이지 밑에 네모 2개요. 당구장 2개요. 2개 중에 하나 나오는데 저는 1번이 유력하다고 봅니다. 물론 1차에서는 밑에 사정 방법이 많이 나왔죠. 밑에 먼저 보면 질동생 동그라미. 질문을 통해 직업적 역할 관계를 또는 진로 역할 관계를 사정할 수 있어요. 여기에 3가지만 써놨어요. 동그라미 첫 번째, 생애 계획보다는 생애 역할이 좋다야. 생애 역할들 나열하기. 어머니, 주부, 학생, 며느리 이런 거를 나열해보죠. 그 시간량 추정하기. 3시간, 2시간. 가치를 순위 정하기. 이것이 질문을 통해 역할관계 사정하기고. 두 번째 동그라미로 역할관계 그리기. 생애 계획 연습으로 전환시키기. 이 왜 하느냐? 왜? 하부장. 하나의 역할에 해당하는 일의 인성을 높이는 자극제 밑줄. 부정적인 인형을 주는 직업 전환을 피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 수단요. 수단 밑줄. 잠재적으로 보안의 직업을 찾아내는 한 수단요. 제가 나무 그리고요. 수업 시간에 큰 빅 원 그리고요. 훈련교사 그리기도 하고 기억나나요? 제가 택시기사 이런 것도 선택한 적도 있고 학원 운영 이런 거 쓴 적 있잖아. 그게 원으로 동그라미로 역할관계 그려봤잖아요. 그래서 거기 없는 것은 피해 나가게 하고 또 잠재적 보안적 직업도 찾아내고. 따라해봐요. 하부장, 질동생. 오케이, 패스합니다. 넘기고요. 위에 28페이지 2019년 재작년 1회 6점으로 나왔네요. 겔라트의 의사결정 8단계요. 목표 의식. 2번부터 갈로로 했어요. 2번부터 나왔어요. 정보 수집, 대안 열거, 그 대안 결과 예측, 대안 실현 가능성 예측. 이 실현 가능성, 내 옷을 살 수 있는지, 해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내 가치를 조회해요. 가치평가. 그 다음에 의사결정까지 문제 나왔고요. 2, 3, 4, 5, 6, 7이 문제 나왔어요. 관로 안에. 마지막 평가 및 재투입은 냈을 거예요. 저는 이거를 목정대 하기도 하고, 대대대. 3, 4, 5는 대대대. 37번. 37번은 제가 하나만 넣어놨는데,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가치 사정의 용도 방법, 흥미 사정의 용도 방법 4가지 같이 해야 돼요. 샘플로 하나 일어나서 봅니다. 가치 사정의 방법은 체가정 자백존. 가치 사정의 용도는 여기 없어요. 자기 현역 적해진. 정리하세요. 흥미 사정의 용도는 자여 직직직. 흥미 사정의 방법은 표저죠. 하여 4가지 정리하면 하나 정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당구장류. 상담자와 내담자의 대화를 가로막는 상담자 반응 3가지. 몇 가지. 상담쌤이 대화를 인터셉트 한다든지 기분 나쁘게 하면 내담자는 대화를 안 해요. 그 반응 3가지는 상담자가 일으키는 반응 3가지는 너무 이런 조언 들어가 보면 안 돼. 가르치려 들면 안 돼요. 지나친 질문하기 안 돼요. 몇 가지입니다. 밑에 콜브 나올 확률 높습니다. 콜브의 학습과정 학습생대 4가지요. 10십자 그리고요. 밑에 그리세요. 10십자 그리고 12시에 확, 9시에 활, 6시에 추, 3시 방향에 사요. 확활 추사요. 시액의 반대 방향으로 적지동하요. 확활추사 적지동하 써보면 적응형에는 책의 기업가 판매사, 집중에는 기술자, 동화전 연구기획, 우리 직업 상담사나 조직 관리자는 확산적 사용입니다. 그래서 확활추사 적지동하로 10십자로 그랬어 해주셔야 합니다. 69번요. 29페이지 38번 라자로스의 베이직 아이디. 체계적이고 포괄적이며 종합적인 심리치료 접근으로 내담자에게 대개 여러가지 줄주고 여러가지 되게 특수한 문제를 고통받고 있으므로 내담자는 다 달라요. 넓은 범위의 치료법으로 그걸 다루어야 합니다. B. 행동, 강화, 처벌, 조건 형성. A. 감정, 어펙트, 공감, 수용. S. 감각, 센세이션, 긴장, 이완. I. 심상, 이미지러리, 자기상의 변화. C. 카그니티브, 인지적 재구성법. I.
interpersonal relationship, 대인관계 모델링, 약물 드러그스, 약물 처방, 약물 치료. 요대로 써주지 다른 말 쓰지 마요. 39번 야오다의 박탈 이론에서 재직자가 가지는 잠재 효과는 실수와 외신이 시간 조절 가능합니다. 사회적 접촉이 가능해요. 그래서 써야 돼. 왜? 재직자를 물었기 때문에. 실업자는 박탈감이지만 있는 재직자는 효과잖아. 외부와의 공동의 목표 참여, 사회적 신분과 정책을 가질 수 있고요. 업무적인 활동이 가능합니다. 밑에 하렌요. 문제 놓은 적 없어요. 그럼 1차에 나왔어요. 1차의 답이 의존적 유행으로 나왔어요. 하렌도 옷을 사거나 직업을 결정할 때 유행 세 가지는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뒤에 논리적 줄치고, 직관적으로 결정한다 뒤에다가 앞에다가 현재 감정, 직관, 인식, 통해 환상을 이용하여 줄치고, 어조는 누구한테 의존하는 거죠. 자기 외부의 그 책임을 전가하는 유행. 라스트 퀘스천 40분 뭐고? 30페이지 두 개 더 있노. 힐리 리프텍 줄치고요. 수업 시간에 제가 강조했습니다. 힐리요. 자신감을 높이기 위하여 특히 실업자를 대상으로 단호 역사관, 다양한 범위의 행위를 경험한다. 노래 기억을 긍정적으로 강한다. 책 정말 잘 되어 있네. 저번요. 내가 봐도요. 내가 만들어 놓고요. 역량이 있다고 기대하는 것을 개발하고 독려한다요. 뭘 더 넣겠노, 요 외에.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정보를 안내를 얻을 때요. 관찰한 패드를 통합할 때요. 단호 역사관, 굿. 다음, 오케이, 리프텍. 다른 말로 립탁이라 그래요. 자발적 실질 경험한 내단 비합리 신념. 직업을 구하기 위해 직업 탐구가, 직업 상담가가 면접 후 거절, 직업 탐색 과정에서 얼마나 내가 수업 시간에 노래 불렀나요? 마지막 봐봐. 직업 탐색 과정에 대하여 더 신경 쓰고 몰두해야 한다는 신념. 신경 쓰고 몰두 안 했기 때문에 이력서도 안 내는 거야. 자발적으로 계속 실적으로 남아있는 거지. 비합리 신념입니다. 라스트 문제. 상당 기법 중 하나요. 적시성 형광펜. 종류 두 가지, 관계 적시성, 지금 여기 적시성이 있고요. 적시성은 유용성에 대하여 물을 수 있어요. 반신력의 김치, 방향성이 없을 때, 신뢰성이 없을 때, 역의존성이 있는 경우. 역의존성은 상담쌤이 내담자에게 의존하는 걸 말해요. 의존성이 있는 경우요. 긴장감이 감돌 때요. 상담자와 내담자에 너무 친하게 있는 경우. 삼촌, 조카, 부부 안 돼. 적시성 써야 됩니다. 적시성이 뭔데? 자신의 바람은 물론 내담자의 능기, 느낌, 인상, 기대 등을 깨닫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지요. 우리 느낌은 이랬네. 저는 상담이 이리 흘러가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것을 적시성이라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직업상담학 2차 실기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점입니다. 시험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준비하셔서 부탁드립니다. 잘 돼 있죠? 역시 2점.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에 있는 구독, 좋아요의 공감의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